1번 그 안건을 토의에 붙인다. 이거는 붙인다 자체가 맞지요. 다음에 소리 나는 대로. 다음에 2번 기둥 밑을 돌로 받친다. 이것도 맞지요. 그냥 받치다. 다음에 국방비를 10% 늘리다. 신문 배달을 함의가 아니라 함의죠. 함의. 함의. 오케이. 다음에 2번 잘못된 표기나 말은 모두 몇 개인가? 혼몸이 아니라 여기 혼몸이 아니어서 제 몸 가누기에도 힘든 어머니야. 아버지면은 이거 좀 달라지는데 어머니야. 그죠? 그다음에 식성이 제각각인 가족들을 위해 김치찌 아이죠. 아이. 그다음에 새양을 넣은 개 아이죠. 이것도 아이. 그러면은 설거지도 틀렸네. 그럼 4개 다 틀렸네. 자, 다음에 3번.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몸은 가빠도 가쁘다 뜻이 뭐예요? 숨이 차다 또는 힘에 부치다 이런 뜻이에요. 가쁘다, 숨이 차다 또는 힘에 겹다 이런 뜻. 할 일을 다해서 마음은 홀가분하다. 뭐 맞는 것 같고. 다음에 2번 동생은 무엇을 찾는 것처럼 발끝으로 모래를 허비적거리다. 허비적거리다 표준어 맞을까? 맞아요. 맞아요. 이거 표준어. 그 손톱 또는 날카로운 물건 이걸로 이렇게 긁어내는 걸 허비적거리라고 그래요. 다음에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능력은 개발이 맞죠. 요 개발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개발할 적에는 아이 개발. 눈에 안 보이는 걸 개발할 적에는 여이 개발. 다음에 원래 없던 거를 새롭게 있게 만드는 거는 아이 개발. 원래 있던 건데 안 보였던 거야 이게. 원래 잠재적으로 있었던 건데 안 보였던 거를 있게 만들어주는 거,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 이거는 여이 개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다음에 4번 각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가정이 수거하는 게 아니라 수거하는 건 뭐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 거지. 그래서 배출해 주십시오. 이게 맞겠죠. 4번 표준어 부주 표준어 부조.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가정 행사 참 하기 힘들죠. 뭐 결혼식 다음에 뭐 장례식 같은 거 초대해도 초대하는 쪽에서도 미안하고 그죠? 가는 쪽에서도 불안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냥 통장 계좌번호 불러. 예전 같으면 그게 조금 실례였었는데 정말 급하지 않은 경우 빼놓고는 실례였었는데 지금 요즘 같으면은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자, 다음에 이태리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하지 말으라고. 다음에 설거지 맞고 끈아풀 맞고 다음에 덩굴 맞았어요. 덩굴 또 하나 있죠. 넝쿨. 덩쿨은 맞아 안 맞아? 덩쿨은 틀리고 넝쿨. 다음에 장아 찌 맞아서 틀렸어. 맞지요? 장아 찌입니다. 찌. 다음에 닭달하다 맞아 틀려? 쌍기역. 닭의 쌍기역. 요거 기억하세요. 닭의 기역으로 많이 나와. 다음에 딴전 맞았어요? 딱따구리 맞았어요? 다가 아니라 이음절제 다가 아니라 따. 된소리 표기. 다음에 담배 꽁초. 꽁추가 아니라 꽁초. 다음에 사둔이 아니라 사돈. 다음에 초생딸 맞았네. 틀렸지요? 생이 아니라 승. 초승달. 다음에 제 떨이요. 털이가 아니라 제 떨이. 제가 떨어지는 곳 이런 뜻이에요. 제가 떨어지는 곳. 제를 떠는 곳. 다음에 5번 띄어쓰기. 가 바르게 된 것은 영수는 이번에 꼭 올 거야 할 적에 올 거야 띄었어야 되지요. 올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리을이 붙어 있는 오다의 관형사형이고 다음에 거는 거시야는 거야는 거시야의 준말로 이 거는 의존명사 것에 해당하는 말. 다음에 2번 이 세상에 하나밖에 할 적에 밖에는 조사의 조사. 그래서 붙였어야죠.
그다음에 학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니? 할 적에 가는데 지나만 얘 두 개는 시간의 경고가 나올 때 의존명사라서 띄었지만 가는 데는 아니지. 가만히 있어봐라. 가는데 대도 그렇죠. 대도. 이것도 띄었어야지. 제대로 띄었었네. 아니야 지금 여기 붙여 쓴 걸로 보여가지고. 그다음에 4번. 앞에 나서기보다는 할 적에 나서기보다는 뭐예요? 구성이 어떻게 돼요? 나서다 플러스 기가 명사형 전성어미. 보다는 부사격 조사. 느는 보조사. 요래서 다 붙였어야 돼요. 이거. 다음에 6번. 어법 문제. 한국이 승리할 확률은 높은 거지요. 많은 게 아니라 높다. 이미 안면이 있었던 탓인지 분위기가 좋은 편이었다. 탓은 안 좋을 때 쓰는 말이죠.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때. 그냥 간단하게 이미 안면이 있어서 이렇게 쓰면 돼요. 있어서. 다음에 가능한 한. 예, 여기 가능한 다음에 요거 뭐라고? 의존명사. 요즘에 이 한을 자꾸 빼고 쓰는 그런 언어 습관이 이상하게 젊은이들 사이에 있어. 그래서 이거 틀리기 쉬워요. 가능한은 형용사 가능하다의 관형사형. 니은이 관형사형 전성어미죠. 그 다음에 나오는 한은 의존명사. 라서 또 띄웠어야 됩니다. 다음에 제품을 직접 본인이 말하는 사람이 본다는 의미니까 보면서. 다음에 7번. 글쓴이가 가장 바람직하게 여기는 인물. 이렇게 문제가 나왔지요. 필자의 관점을 파악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논지와 관련이 굉장히 많은 그런 문제입니다. 지문 좋습니다. 이것도 동물이 세계 자연에 매몰되어 있고, 매몰 뜻이 뭐예요? 보이지 않게 파묻거나 파묻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보이지 않게 파묻거나 파묻혀 있다. 매몰. 이 매몰도 한자 좀 기억해 둬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매몰되어 있고 그 세계에 대하여 수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 역적관계 대조할 때 쓰는 연결어죠. 그 뒤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인간은 다른 인간과 세계에 대해 의식적, 능동적 관계를 맺는다. 인간은 다른 인간과 어떻게 세계에 대해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요게 논지. 요게 논지. 항상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 쟁점한 문장으로 논지가 정해진다고 그랬죠. 그래놓고 선택지 보세요. 1번. 엘리트의 지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인물. 저항하는 건 좀 부정적이잖아. 그죠? 자신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하는 인물. 능동적이네. 그나마도. 다음에 조직적인 이데올로기의 선전에 현혹되지 않는 이성적 인물. 다음에 4번. 현실에 의식적으로 참여하여 현실의 모순과 시대적 과제를 파악하는 인물. 가장 의식적이고 가장 능동적인 인물을 찾으면 돼요. 4개 중에. 그건 답은 대충 보여요. 지금 선택지만 가지고 봐도. 그런데 정확하게 보려면 지문을 좀 더 읽어봐야 되겠죠. 2번 단락. 의식적 능동적 관계를 맺는다 함은 현실과 세계에 대한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문장이죠.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럼 1번이나 다음에 3번이나 4번 쪽이 일단은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야. 그리고 참여는 이런 현실의 비판적 참여는 오늘의 매몰됨을 거부하고 현실의 변화와 역사성에 대해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비례지향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답 4번. 여기서 답 4번 나와요. 이 정도 읽어보면. 자,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그러나가 보이죠. 그러나에서부터 세 번째, 네 번째 줄로 가면 또 아니라가 보이죠. 아니라가 뭐요? 아니다. 그러나의 준말이야. 역적관계 연결하고 이것도. 그 아니라 바로 다음부터 소위 찾았어요? 소위 엘리트들이 파악하여 처방한 데에 따라 가는 존재로 타락한다. 따라서 엘리트들은 현실 위에 지나치게 군림하는 반면 대중은 현실 속에 매몰된다.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엘리트들의 그 어떤 지시에 꼭 따를 필요는 비판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다음에 그 맨 마지막쯤에 보면 맹종하다라는 단어가 보이죠. 맹종하다. 그냥 덮어놓고 남의 의견을 따라가는 걸 맹종하다. 비판 의식이 없는 거. 그래서 7번 지문 꼭 한번 다시 읽어보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8번. 역시 어법 문제. 이 작품에는 우리 민족의 기쁨과 애환이 할 적에 어휘 중복 현상이 보이죠? 애환할 때 애자가 슬플 애자, 환자가 기쁠 환자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민족의 애환이 이러면 돼요. 다음에 2번. 1번 선수는 고난이도의 동작을 선보여. 고난이도가 아니라 그냥 고난도. 이자 빼도 돼요. 고난도. 그래서 흔히 우리가 난이도라는 말 쓰죠. 고난이도 할 때 난이도. 난이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어려울 날, 어려울 난, 쉬울 이. 그래서 어렵고 쉬운 정도요. 그러면 어려운 것도 되고 쉬운 것도 되는 거예요. 거기다 고자 못 붙이지. 차라리 그냥 고난도 그러면 어려움이 높은 거. 뭐 그런 말은 없지. 고2도 이런 말은 없죠. 하지만 뭐 고난도가 있다면 고의도 해도 크게 틀린 말 아니. 쉬움이 높은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난이도는 어려움과 쉬움이 같이 있는 거니까 앞에다 고자나 저자를 못 붙이지. 다음에 3번. 한 번 오염된 환경이 다시 깨끗해지려면 까지의 주제는 환경이죠.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 맞았네요. 많은 비용과 노력에 의해서 명사병렬 많은 비용이 든다. 맞죠? 다음에 4번. 그 나라 주민과의 충돌이나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등 할 적에 충돌이나 할 적에 이나 이게 대등적 연결음이잖아. 이것도 병렬이잖아. 서술어 병렬. 그래서 그 나라 주민과 충돌하거나 이렇게 해야죠. 충돌하거나. 다음에 9번. 외래어 표기법 문제네. 카디건 맞았나요? 맞네요. 다음에 선글라스 맞나요? 많이 틀렸네. 그죠? 선은 선. 다음에 그는 글. 그래서 선글라스. 따라합니다. 선글라스. 선글라스. 다음에 샌달 맞았나요? 샌들이죠. 샌들. 따라합니다. 샌들. 샌들. 샌들 이렇게 발음하지 말어. 나중에 가가지고 샌들이라고 또 거기 저 있으면 또 맞았다고 그래. 샌들. 따라합니다. 샌들. 스카프 맞았나요? 스카프죠. 따라합니다. 스카프. 스카프.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자꾸 요즘 와가지고 그 말이 자꾸 된소리 발음이 많아져. 사랑도 그냥 사랑 그러면 사랑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싸랑 그러는데 사랑이지 왜 싸랑이야 그게. 싸랑 누가 말했나. 그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왜 자꾸 된소리 발음이 나올까? 빨리 하려고 그래. 발음을 빨리 하려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천천히 하라고 발음을. 제 속도로 해야 돼요. 제 속도로. 원래 우리말이 다른 나라 말에 비해서 그 말의 속도가 좀 느린 말이에요. 실제로 그 기록에 의하면 증언에 의하면 나도 우리 한국에서 가장 느린 사투리가 우리 충청도 사투리라고 그러는데 우리 충청도 사투리보다 더 느린 말이 한양 궁궐에 썼던 궁중어래. 그럼 그 궁중어가 바로 뭐가 된 거야 지금? 표준어가 된 거예요. 한양에 썼던 궁중어가 한양 서울 말이잖아. 표준어가. 그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서울 말을 표준어로 삼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서울에서 가장 교양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모였던 곳이 어디야? 궁중이지. 궁중. 그러니까 궁중어가 표준어야. 근데 궁중어는 충청도 사투리보다 더 느렸대요. 말 속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느렸는지를 알겠지. 자, 다음에
나오네요. 저기 김희동님 선언서. 자 봅시다. 한번 읽어보자. 같이 천천히 시작. 동빙한설에 호흡을 패칩한 것이 피일시에 세라하면 화풍난양의 기맥을 진서함은 차일시의 세이니 천지의 보군에 제하고 세계의 변조를 승한 오이는 아무 주저할 것 없으며 아무 기탄할 것 없도다까지가 한 문장. 그러니까 이런 문체를 만연체라고 그래. 거기서부터 돌려. 양쪽으로 찢어서 쳐. 그러니까 세 군데로 찢어가지고 쳐. 뒤서부터 돌리면 되지. 지금 나가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김희독립선언서 제 책을 프린트한 거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그거 꼭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런 문체를 만연체라고 그래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의 문체야. 만연체가 뭐예요? 한 문장의 길이가 긴 거예요. 문장의 길이가 긴 거예요. 한 문장의 길이가 긴 거. 근데 이런 글을 읽으면, 이런 만연체 글을 읽으면 어때요? 짜증나요. 실증나, 그지요? 그래서 만연체에 반대되는 문체가 간결체야, 간결체. 제가 그 카피를 조금 여유 없이 했으니까 혹시 제 단과 수업을 들어서 단과 책 있는 학생들은 안 받으셔도 돼요. 굳이 그 집에 가면 책이 있는데 그걸 받아서 뭐 하려고 책 보면 되지. 자,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돌리면서 읽으세요. 어디까지 읽었냐? 하도 업도다까지. 아의에 읽어 시작. 아의 고유한 자유권을 호전하야 생황의 낙을 포양할 것이며 아의 자족한 독창력을 발휘하야 충만한 대개의 민족적 정화를 견류할지로다. 집에 가셔서 이미 단과를 들은 학생들은 내가 그런 부탁을 했을 거예요. 거기 김희독립 선언서에서 이렇게 지금 책도 이렇게 한자가 나오고 옆에 한글로 토를 달아놨어. 그 한글 다 지우라고 그랬지요. 지우고 한자로 계속 읽으라고 그랬지요. 했어 안 했어? 그렇게. 그러니까 한자랑 안 친해지는 거야. 집에 가셔가지고 지금 나간 김희독립 선언서 프린트를 일단은 본문은 읽을 적에 일단 한 번은 이렇게 한글을 놓고 읽으세요. 읽고 그 다음에 옆에 한글을 다 지워버려. 왜? 그 밑에 다 한자에 대한 설명 다 있어. 음과 훈도 있고 다 뜻도 있고 단어에. 그래놓고 계속해서 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복잡한 한자 안 써도 돼요. 쓰려고 하지 말고 이 김희독립 선언서를 한자만 놓고 계속 읽는 연습을 해. 그럼 한자가 눈에 들어와.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공시는 한자를 직접 쓰라고 하는 주관식 문제는 없잖아. 눈으로 보고 확인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김희독립 선언문이라도 적어도 그냥 한자를 놓은 상태에서 줄줄줄줄 읽을 정도만 되면 한자 문자 웬만한 거 풀어. 그리고 그 한자의 음과 훈을 그 밑에 정리해 놨으니까 본문 밑에 정리해 놨으니까 그거 자주 보시고. 그리고 좀 더 부탁을 한다면 여기 김희독립 선언서에 나온 한자는 많이도 말고 3번만 써봐. 3번만. 그래도 써보면 눈에 확실히 더 들어와요. 쓸 적에 뭘 보고 써? 부수를 잘 봐. 왼쪽에 뭐가 붙어 있고 위에 뭐가 붙어 있는지. 주로 부수가 가장 많이 붙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제 반대편이지. 왼쪽. 여러분들 볼 때는 이제 왼쪽. 이쪽이죠, 이쪽. 그러니까 한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첫 번째 가장 부수가 많이 붙는 위치가 이 위치야, 1번. 그 다음에 많이 붙는 게 2번. 그 다음에 많이 붙는 게 3번. 그 다음에 많이 붙는 게 여기하고 다음에 요렇게 붙는 한 부수가 있어. 책받침면 같은 거. 요게 4번. 근데 요쪽에 붙는 거, 요렇게 붙는 거는요, 부수가 많지 않아. 개수가. 뭐 책받침면하고 민책받침면 뭐 2개 정도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적어. 그래서 기억하기 쉬워. 그래서 항상 한자를 배울 때는 여기 뭐가 붙었나 잘 봐. 또 여기 뭐가 없으면 위에 뭐가 붙었나 잘 봐. 얘네들이 대부분 부수에 해당하는 글자. 이 부수가 뭘 만들어내? 한자의 뜻을 만들어낸다고. 뜻. 그리고 여기 있는 본 글자가 주로 음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동자도 동빙한설 할 때 동자도 그 앞에 그 점 2개가 붙어 있죠. 옆에 왼쪽에 이게 삼수변이 아니라 이수변. 삼수변은 흐르는 물을 뜻하는 거고 이수변은 얼음물, 움직이지 않는 물, 얼음을 의미하는 거. 그래서 이 동자가
얼음 동자가 되는 거예요. 빙자도 얼음 빙자고. 그래서 동빙한설의 호흡을 패칩하다. 패칩.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패칩하다. 동빙한설이 호흡을 패칩하고 피일시. 피일시는 과거, 지난날 이런 뜻입니다. 지난날의 세력 또는 지금 말로 외래어로 트렌드, 경향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흐름이라고, 조류라고 한다면 화풍난양, 따뜻한 바람이 부는 이 봄 햇볕의 기맥, 기운을 진서하다 위세나 명성 따위를 떨쳐서 펴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 밑에 프린터 보면 다 설명되어 있어요. 차일시, 지금 이런 뜻이에요. 차일시, 지금. 지금의 새니 천지의 복운이, 천지의 운이 돌아와요. 재하고 만날 재자, 만나고 세계의 변조, 세계의 조류가 변하는 것을 승한, 올라탄, 승차할 때 쓰는 승. 오인,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으며 아무 기탄할 것도 없도다. 기탄하다, 어려워서 꺼리다, 싫어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아의 고유한, 우리의 고유한 자유권을 호전하다, 온전하게 보호하다. 온전할 호자, 보호할 호자에 온전할 전자 쓰죠. 다음에 생왕을 할 때, 생왕의 낙을 할 때 생왕, 자유로운 삶, 왕성한 삶 이런 뜻이에요. 자유로운 삶의 즐거움을 포향, 배부를 포, 누릴 향, 흡족하게 누린다 이런 뜻이에요. 아의 자족한, 우리의 만족스러운 독창력을 발휘하여 춘만, 늦은 봄에 대개 전 세계의 민족적 정화 가장 중요한 곳,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정수리가 되는 부분을 정화라고 그러죠. 다음에 결유, 끈을 맨다. 원래 뜻은 끈을 맨다는 뜻이에요. 끈을 맨다. 근데 비유적으로 서약을 한다는 뜻이에요. 약속을 한다는 뜻이에요. 작년에 3.1운동 200주년이라고 해서 김희독립 선언서 나 무지하게 나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딱 한 직렬에서 나왔어. 이게 예상하면 잘 안 나와요. 오히려 올해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없지 않아 작년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왜? 올해는 김희독립 선언서 예상을 다들 또 안 하고 있거든. 그럴 때 홀따당 내버리면 그것도 못 풀죠. 또 문제. 다음에 오둥이 읽어 시작. 오둥이 자에 분기하도다. 양심이 아와 동전하며 진리가 아와 병진하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음울한 고소로서 활발한 길에 하야 만위 군상으로 더불어 흔쾌한 부활을 성수하게 되도다. 천백세 조령이 오등을 의무하며 전세계 기운이 오등을 외호하나니 착수가 곧 성공이라. 다만 전두의 광명으로 맥진한 따름인디여. 오등, 우리들이, 등은 복수전 미사죠. 우리말의 들과 같은 말. 우리들이 자의 이에 분발해서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동존 같이 있으며, 이때 양심은 이제 이 시대로 본다면 이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가 되겠죠. 윌슨이 주창했던 진리가 우리와 병진하는도다. 병진, 나란히 같이 간다. 남녀노소 없이 음울하다 많이 쓰는 말이죠. 기분이 언짢다 얘기요. 고소 원래 뜻은 낡은 집, 원래 뜻은 낡은 집. 바로 이 고소의 함축적 의미는 식민지 상태의 지금의 조국을 의미해요. 식민지 상태의 지금의 조국. 활발히 기대하여 활발하게 일어나서 만휘군상, 온 세상의 모든 것,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것으로 더불어 만휘군상의 비슷한 한자성어는 삼라만상이란 말이죠. 삼라만상. 더불어 흔쾌하게, 기쁘게, 기분 좋게, 속 시원하게 부활을, 이때 부자 아까 다시복자로도 쓴다고 그랬죠. 부활을 성수하게 되도다. 성수, 어떤 일을 이루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한자 좀. 한자 잠깐만 봐봐. 김희독립 선언서 공부해가면서 한자를 가만히 보면 그동안 기출문제 나왔던 한자 무지하게 많아요. 여기 지금.
내가 보기에 여태껏 기출문제에 나왔던 한자들 중에 70%는 다 여기 있어. 그래서 아무리 한자를 포기하신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김희독립선언서에 나오는 한자만이라도 좀 공부를 좀 해놓고, 그러니까 완전히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3번 정도 써보고 저기 있는 한글 토 지워놓고 한자를 내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만 만들어놔도 문제 푸는 데는 많이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다음에 1100세 조령이, 1100세 내려온 우리 조상이 오 등을 우리들을 음덕이라고 돼. 음덕.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덕을 쌓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도와준다. 하며 전 세계 기운이 오 등을 외호, 전 세계 기운이 우리를 외호, 바깥에서 보호를 해줘. 그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가 되겠죠. 착수가 곧 성공이라. 우리 독립운동 착수를 하면 바로 성공을 한다. 다만 전도 앞으로의 광명으로 맥진, 곧장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뜻이죠. 맥진, 곧장 앞으로 나아가자. 10번 윗글의 내용으로 볼 때 우리 민족이 이루어야 할 최종 단계는 하고 문제가 나왔죠. 지금 인도적 정신이야, 아니면 기맥의 진서야, 자유권의 호전이야, 민족적 정화의 결류야. 우리 민족이 이루어야 할 최종 단계, 그러면 최대한 뒤에 거 찾아야지. 뒤에 거. 우리 이 김희독립선언서는 요 부분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위력의 시대가 가고, 즉 제국주의 시대가 가고 자유의 시대가 돌아왔다. 그게 이제 봄 기운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돼요? 민족적 정화의 결류. 요게 답이 되겠지. 다음에 기역 리얼이 한자 표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 나왔네요. 자, 첫 번째 기역은 패칩 따라합니다. 다들 패, 숨을 칩. 요렇게 집에서 읽어. 이 한자 음과 훈도 그냥 한자의 음과 훈까지는 쓸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한자를 3번 쓰라고 그랬잖아. 3번. 3번 쓰면서 다들 패 하면서 다들 패자를 써. 2번씩 읽어가면서. 그럼 몇 번 읽게 돼? 3번 쓰니까 6번 읽게 되지요. 그거로 충분하다고. 그것만이라도 음과 훈은 충분해요. 다음에 기탄. 아까도 나왔던 기자, 꺼릴기. 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금기할 때 쓰는 단어. 다음에 탄자, 꺼릴탄. 금기할 적, 아니 기탄할 적에 기자도 밑에 뭐가 붙어 있어? 마음신변이 붙어 있고. 꺼릴탄자도 앞에 뭐가 붙어 있어? 옆에 왼쪽 옆에 마음신변이 붙어 있고. 다음에 땁니다. 포향, 배부를 포. 다음에 누릴 향. 이 누릴 향자가 무슨 향자로도 쓰여? 뜻이 향기 향자. 향기 향자로도 쓰이죠. 아니. 그렇죠. 잘못. 지금 써 있는 향자는 이거는 향기향. 잘못 쓴 거고, 고쳐 써야 될 향자는 이렇게 써가지고 누릴향. 요거는 향기향, 요거는 누릴향. 그래서 이 향기향자를 누릴향자로 바꿔 써야 된다고. 포향할 적에는. 다음 맥진할 적에 따라합니다. 맥자가 말탈맥. 말을 탄다고. 그리고 나아갈 진. 말 타고 나가면 빨리 나가죠. 빨리 달린다 이런 뜻이에요. 맥진. 다음에 프린트 일부러 그렇게 나눠줬으니까 집에 가서 꼭 그 김희독립선언서에 나오는, 여기 지금 내 단과를 들은 학생이 3분의 2야. 3분의 2. 근데 프린트를 다 가져가네. 그 뭐라고 책에 다 있는데. 자, 12번. 다음은 순화한 용어를 보여주고 있다. 국어 순화. 적당하지 않은 거. 구자는 계좌. 답니다. 계좌. 다음에 나는 지금도 구자라는 말을 써요. 미쳐요 아주.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공부해 놓은 게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은 게 이렇게 잘 안 없어져 사람이. 다음에 담합이 아니라 짬짬이. 다음에 명도가 아니라 내주기. 명도라는 말은 언제 많이 씁니까? 이거 부동산 거래할 때 명도라는 말 쓰죠.
이사 가는 걸 이제 내가 어떤 집에 살다가 이제 거기 이사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고 딴 사람한테 집을 내주는 거 아니야. 내가 나가면 딴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 이사 가는 행위를 명도라고 그래, 명도. 그래서 그 만약에 그 내가 이제 집주인이고 거기 수정이가 이제 세입자야. 그래서 매달 며칠까지 살기로 돼 있는데 얘가 집을 안 빼고 그 날짜가 됐는데 안 나가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제 빨리 나가라고 소송을 걸어요. 명도 소송이라고 그래, 그걸. 어려운 말이에요, 명도. 법률적 용어. 다음에 철회를 취하로 바꾸자. 그냥 이거 거꾸로 됐네, 지금. 취하를 철회로 바꾸자요. 바꾼다면 취하를 철회로 오히려. 그 우리말로 확실하게 순화시키면 이거는 무르다 이런 뜻이에요. 무르다. 다음에 13번 로마자 표기에 관한 문제. 외도, 지명 외도니까 고유명사니까 앞에 대문자로 시작을 하지요. 맞았나요? 대답이 형 안 들려. 다음에 2번 정읍 역시 지명이지요. 고유명사지요. 맞았나요? 맞았지요. 다음에 꽃잎. 꽃잎은 하여튼간에 뭘로 바꿔야 돼? 항상 음성값을 바꿔야 돼. 꽃잎. 그래서 지금 발음이 어떻게 나와? 꽃잎.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써줘야죠. 다시 한번 로마자 표기법에서 그 뭡니까? 음성값을 인정하는 경우 빨리빨리 설명해봐. 첫 번째 자음동화 여는 법칙 포함해서. 다음 국외연마. 또 축약인데 축약은 뭐만? 용언의 축약만. 거기다 한 가지 다만 붙임표가 있는 경우 붙임표 앞뒤의 응변은 적용하지 않는다. 요까지. 첫 번째는 자음동화, 두 번째는 국외음화, 세 번째는 자음축약. 근데 자음축약은 용언만 인정한다. 다만 뭐가 있다고? 붙임표가 있는 경우는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동화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만. 많이 기억할 것도 없어. 근데 거기서 항상 문제가 나가잖아. 거기서 문제가 나가는 건. 그래서 바꾸려면 어떻게? KKO T가 아니라 N이죠. N IP 이렇게 나가면 되죠. 다음에 목동 보세요. 목동할 적에 분명히 똥 이렇게 하고 지금 경음화, 이것도 자음동화 일종이잖아. 이것도 동화 현상인데 이럴 때 지금 목과 동 사이에 뭐가 들어가서 붙임표가 들어가니까 목, 동 이렇게 그대로 쓰죠. 지금. 응? 음식명? 식혜 보통명사 아니에요? 고유명사예요? 식혜가? 김치는? 김치는 고유명사. 그럼 식혜도 고유명사네. 그러네. 김치가 고유명사라면 식혜도 고유명사라 해야지. 그죠? 김치. 근데 가만있어 봐. 김치 그거 저 대문자로 안 쓰는데? 내가 알기로 음식명은 고유명사가 아닌 걸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저기 소문자로 써도 돼요. 여기 스타디움 같은 경우 대문자로 썼지요. 이거 소문자로 써도 돼, 안 돼? 왜 안 돼요? 이거 소문자로 써도 돼요. 대문자로 써도 되고. 보통명사잖아요. 이거는 스타디움은. 목동할 적에는 앞에 목에 M은 꼭 대명사로 대문자로 가야죠. 이건 지명 고유명사니까. 자, 다음에 14번. 그러니까 고유명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인명, 지명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인명, 지명 이외에 또 고유명사가 뭐가 있지? 응? 안 들려. 크게. 해? 그 지명이죠. 그거는 뭐냐면요.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거. 그럼 원래 보통명사인데 태양, 선 이거는 보통명사인데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거. 영어에서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걸 가리킬 때는 대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소문자로 써도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 고유명사는 인명, 지명이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
외국가의 섬이잖아요. 네. 그러면 왜 아일랜드에서 우리 섬을 표기할 때는 도로. 그럼 제주도도 되고 제주 아일랜드도 되고. 근데 우리 외래어 표기 노마자 표기법 보면 우리 섬은 도로 통일한다 이렇게 돼 있을 거라마. 그러니까 외국의 섬들은 아일랜드를 붙여도 돼. 외국의 섬들을 말할 적에는. 근데 우리 섬을 말할 때는 도로 붙이는 게 정상적이잖아. 그렇게 통일된 거예요. 예. 자, 다음에 14번 1번 따라합니다. 읽고 읊고 3번에 말구나. 뜹니다. 말구나. 예, 말구나지요. 말구나. 다음에 4번 늙지. 예. 다음에 15번 문학작품과 사투리란 제목의 글에 서두를 쓰려고 한다. 다음 글 뒤에 덧붙여 논지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결국엔 뒤에 그 생략되어 있는 문장을 붙이라는 거니까 아까 나왔던 문제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네요. 우리나라의 문학작품 속에는 독자가 모르는 사투리가 많다. 그런데도 중요한 연결어 중에 하나죠. 요즘에 와서는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된 데다 신문이나 방송 또는 교과서를 통해서 표준어가 보급되고 위세를 떨치면서 여기 사투리가 점차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사투리를 좀 너무 없애지 말자 얘기요. 표준어 우리가 흔히 이제 표준어와 대별해서 사투리를 좀 무식한 말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토속어예요. 토속어. 토속어들이 순고유어가 많죠. 우리말, 순수한 우리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러므로 문학작품에서 사투리를 되살리는 노력이 단조로운 언어 생활의 개선을 위해서도 시급하다. 사투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죠. 16번 핵심 내용 주제 묻는 문제죠. 일단은 뭐 단락이 그렇게 지문이 그렇게 길질 않아요. 그죠? 그동안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산업체에서 생기는 오염물질이 발생한 후에 오염물 처리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발생 후 처리 기술이 그동안 쓰여져 왔는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실은. 그 뒤가 중요해. 21세기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오염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무오염 저공해 기술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오염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예전에는 배출한 거를 어떻게 하든 다시 이렇게 좀 리사이클링 해가지고 좀 이렇게 뭔가 좋게 만드는 기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뭐요? 아예 처음부터 배출을 하지 말던가 배출을 최소화하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오염 저공해 기술도 더더군다나 인용부호까지 붙어 있어요. 바로 그냥. 그럼 무조건 답이지. 그리고 뒤에 예를 들면 예를 왜 들까? 그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예를 왜 들까? 그 앞에 있는 게 중요하니까 예를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뒤는 쳐다볼 거 없어.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바로 앞에 그 예를 드는 그 일반적인 개념이 중요하니까 그 뒤에 가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상수를 할 거 아니야. 다음에 17번. 어원에 관한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어원에 관한 문제 나왔네요. 어린이 중세국어 어리다에서 나이가 어리다로 변한 말이다. 맞지요? 다음에 하룻강아지. 하릅강아지가 변한 말로서 하릅은 한 살을 뜻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릅은 나이가 한 살, 한 돌이 된 소나 말, 개 같은 동물들을 이르는 말. 하릅 그러면 소나 또는 말이나 개 같은 동물들이 한 살 된 애들, 첫돌을 맞이한 애들을 하릅이라고 그래. 하릅. 그래서 하룻 강아지, 하룻 시옷받침, 하루의 시옷받침, 하룻 강아지. 이 말은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되는 어린 강아지 이런 뜻이고, 하릅 강아지, 릅 그러면 한 살 된 강아지 이런 뜻이고. 다음에 순례, 강강순례가 줄어든 말. 순례는
강강술래가 줄어든 말이 아니라 술래. 술래는 술라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술라. 술라. 그 조선시대 때 술라꾼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의 방범대원 같은 직업이었어요. 이게 술라꾼이 뭐냐면 밤에 통행금지가 걸리는데 그때 이제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통행금지를 어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지금의 뭐 경찰이나 방범대원 같은 그런 기능을 했던 사람이 술라꾼이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술라라고 그래서 술라. 그래서 술래는 그래서 우리 그 뭡니까 숨바꼭질을 할 때도 술래가 있잖아. 술라. 술래가 뭐해? 네, 잡으러 다니는 놈이잖아. 그래서 그게 술라에서 온 거라고. 자, 그다음에 붓은 중국 한자어 부필자에서 온 말이고. 근데 뭐 거의 여기 나오는 이 붓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붓은 완전히 우리 이제 한국어가 돼버렸죠. 외래어의 어떤 외래어라는 그런 느낌이 없죠. 고유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고유어는 아니에요. 18번. 속담 문제.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덤빈다. 가을 추수하느라고 얼마나 농사일이 바쁩니까? 그죠? 그런 계절에는 부지깽이도 덤빈다. 즉 무지무지하게 바쁘다 이런 뜻이에요. 또 그 부지깽이가 들어가는 속담으로서 이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덤빈다라는 속담과 같은 뜻의 속담이 하나 더 있어. 부지깽이도 곤두선다. 부지깽이도 곤두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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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깽이가 뭐예요? 그 불 필 때 불 저기 할 적에 이렇게 작대기로 불 안쪽을 이렇게 뭐 이렇게 불 잘 피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걸 조절하는 그 나무 막대기를 부지깽이라고 하는데 부지깽이나 막대기가 원래는 사람이 안 건들면 가만히 그냥 누워 있지. 부지깽이가 서서 돌아다닐 정도로 바쁜 계절을 의미합니다. 가을. 그다음에 19번 김수영의 눈. 뭐 알만한 시죠. 알만한 시. 꼭 알아야 되는 시고 김수영의 눈. 김수영 그러면 무슨 작가? 민중저항 시인. 김수영의 주제의식. 순수, 정의, 진실. 또 김수영을 무슨 시인이라고 또 부른다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시인. 상징시. 그래서 김수영의 작품은 제목의 상징적 의미만 풀면 시가 다 풀린다고 그랬죠. 그럼 눈에 그 김수영이 쓰는 상징은 무슨 상징? 상징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딸의 고정 상징, 다음에 전통 상징, 다음에 개인 상징. 그래서 고정 상징을 객관적 상징, 딸의 객관적 상징, 원형 상징, 이라고 부르고 고정 상징은 전 세계 인류가 약속한 거예요. 비둘기는 뭘 상징한다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런 게 고정 상징. 누가 봐도 똑같아. 객관적 상징. 처음 이 상징의 가장 처음 시작은 고정 상징부터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그걸 원형 상징이라고도 해. 다음에 따릅니다. 전통적 상징, 관습적 상징. 같은 말이에요. 전통적 상징, 관습적 상징은 같은 전통이나 같은 관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상징. 그러니까 민족이나 또는 그 뭡니까 인종에 따라서 그래서 서양과 우리 동양이 용에 대한 상징이 다르죠. 우리 동양은 용은 신성한 동물, 서양은 사악한 동물. 또 일본하고 우리하고 까마귀, 까치 상징이 달라요. 우리는 까치가 길조, 까마귀가 흉조인데 일본은 반대로 까치가 흉조, 까마귀가 길조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다음에 따릅니다. 개인 상징. 개인 상징. 개인 상징은 시인이 멋대로 지 멋대로 엿장수 맘대로 만들어 놓은 상징이야.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와? 이 개인 상징이 나와. 근데 개인 상징을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 앞에서 나왔던 고정 상징과 다음에 전통적 상징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 그리고 그 시인의 특징, 주제의식 이런 걸 가지고 풀면 돼. 그때 눈의 고정 상징 순수. 순백을 의미하니까 순수지. 더더군다나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김수영의 주제의식 중에 뭐가 있어서? 순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일치가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1년에서 보면은 살아있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죠. 그럼 살아있다, 반복. 김수영의 시의 특징 단순해.
엄청나게 단순해. 그래서 김수영 씨가 장엄해요. 단순한 게 장엄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교향곡 중에는 가장 장엄해. 왜? 무지하게 단순하거든. 빠바바방 이거 갖고만 계속 가. 계속 그것만 반복시켜요. 뭐 단 3조를 올린다든지 단 3조를 내린다든지 해가지고 이 그 변조만 하지 이 빠바바방 이건 그대로 가거든. 반복법을 쓰는 베토벤도. 김수영이 시가 장엄한 이유가 뭐야? 단순해서. 다음에 김수영이 가장 많이 쓰는 그 표현법은 반복법. 왜 민중 저항시는 반복법을 많이 쓸까? 김수영뿐만 아니라 민족 저항시가 반복법을 많이 써요. 왜 그럴까? 독자가 민중이야. 민중 저항시는 민중도로 읽으라고 쓴 시의 원래가. 그러니까 독자들 민중 계층들은 좀 무식해. 나쁘게 말하면 그죠? 좀 학력이 좀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학습 중에 가장 좋은 학습이 뭐야? 그래. 그래서 민중 저항시는 쉽고 반복이 많아. 단순하고. 자, 그 대표적인 시인이 바로 김수영 시인이죠. 그래서 살아있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살아있다를 반복시킨 이유가 뭘까? 여기에 뭔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눈은 살아있는 것이다. 즉 눈은 생명체이다. 이게 개인 상징이야. 그래서 고정 상징과 같이 붙여보면 이 시에서 눈은 순수한 생명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시의 주제는 뭐야? 순수한 생명체로 살자요. 이 시의 주제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상징시는 그 제목이 가지고 있는 상징만 풀어내면 시는 안 읽어봐도 돼요. 거의 다 풀린 거예요, 그냥. 자, 이 중에서 선택지에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작가명과 작품명이 지금 기재가 돼 있죠. 유치원의 생명에서, 다음에 이육사의 절정, 다음에 그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다음에 이육사의 청포도. 지금 문제는 눈에 함축적으로 묻는 문제예요. 이미지라고 그러지, 이미지. 이미지 묻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지로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이미지 그러니까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이거 물어보는 줄 알고 아니 이미지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대부분은 다 뭐 묻는 문제? 함축적 의미를 묻는 문제. 눈의 함축적 의미. 즉 이때 눈은 이 시에서 눈은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이죠. 추구하고자 하는 거. 1번 마지막 우러른 태양이 마지막 우러르다. 바로 이게 추구하는 거잖아. 정답 바로 1번이네요. 유치원의 생명에서 중요한 시입니다. 꼭 알아둬야 되는 시죠. 이것도. 두 동공의 해바라기처럼 박힌 채로 내 어느 불의의 짐승처럼 무찔리기로 오 나의 세상에 거룩한 1월이 또는 무슨 회한들 남길 수 있냐. 나는 내가 생명을 찾지 못한다면 나 죽어도 좋다. 이 유치원 시는 대부분 끝에가 다 이래요. 다음에 2번 같이 읽자. 시작.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여. 꽃의 상징적 의미는 생명. 이 시에서도 뭐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동방 우리나라를 의미하죠. 하늘도 다 끝났다는 얘기는 절망적인 상황. 하늘이 다 무너졌다 얘기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 비 한 방울. 비는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죠. 물이 있어야지 뭐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까지가 시적 상황, 아주 절망적인 상황. 설정시켜놓고 다음에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그런 상황에서도 조그마한 꽃이 펴 있어. 이거는 내가 배워야 할 대상이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조그마한 꽃이 생명을 틔우고 있어. 시적 화자가 딱 바라보니까 그걸 보고 뭘 배워서 나도 비록 일제강점기에 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저 꽃처럼 나도 내 생명을 피워나가야 되겠구나.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여. 그래서 꽃을 보고 이제 시적 화자가 다짐을 하죠. 배워가지고. 그래서 나도 내 목숨을 꾸며서라도 일부러라도 쉼 없이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도 유명한 시죠. 읽어봅니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모더니즘 시죠. 확실하게. 그리고 이 시 때문에 김광석 시인은 자연보호의 시인으로 아예 그냥 딱 박혀버렸어.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할 때 이때 번지는 문명의 터전을 말해요. 문명, 물질 문명.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할 적에 이때 번지는 자연의 터전을 말해요. 자연. 그러니까 문명, 물질 문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파괴가 돼? 자연이 파괴가 돼. 새벽부터 돌깨는 산울림은 바로 문명에 의한 자연 파괴의 현장을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죠. 가슴에 금이 갔다는 똑같아. 문명에 의한 자연의 파괴를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죠. 다음에 이육사의 청포도, 이 작품도 유의를 해놔야 되는 작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육사 들으면 무조건 강한 남성적인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육사 작품 중에 유일하게 김영남 같은 작품이 하나 있어. 김영남 작품 중에 유일하게 이육사 같은 작품이 바로 독을 차고잖아. 이육사 작품 중에 유일하게 김영남 같은 작품이 하나 있는 게 바로 이 청포도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육사라고 알려주지 않으면은 처음에 시를 배우는 학생들 이육사 작품 쫙 배워놓고 이 시 갖다 딱 껴놓으면 이거 이육사 작품 맞아. 그럴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작품입니다. 자, 작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자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을. 동해안의 푸른 바다가 거기에 하얀 돛단배가 탁 떠서 온다고. 하얀 돛단배가니까 돛단배는 좀 그렇다 치고 하얀 그 뭐라 그래 요트.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타보고 싶죠, 그런 요트는. 시에서 시각적 이미지로 가면은 머릿속에 상상을 해봐. 그래야 시적 상황이 설정이 될 거 아니야.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멋있는 시원한 얼마나 자유로운 그런 풍경이야 이게 지금. 바로 이 풍경을 시적 화자가 그리고 있는 거야. 이런 풍경을.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는 때가 되면 이때가 해방이요. 자유로울 때. 그때가 되면 내가 바라는 손님. 이때 손님은 하여튼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을 의미할 수도 있고. 다음에 그 일제시대 때 우리 한반도에 살기가 힘들어서 저 만주로 북간도로 또는 저 하와이로 저 미국으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나갔던 분들이 이제 해방을 맞이해서 돌아왔죠. 그래서 그 해방을 맞이해서 바깥에 나갔던 우리 민족들을 부르는 시가 한 편이 있죠. 박두진의 너는 어서 오너라. 써놔봐. 박두진의 어서 너는 오너라. 너는 어서 오너라가 아니라 어서 너는 오너라.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오늘 제 블로그에서 한번 보세요. 시가 박두진의 어서 너는 오너라는 쉬워. 되게 길어. 그리고 한 번만 천천히 읽어보면 이해할 만한 그런 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시입니다. 고달픈 몸으로 바깥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온 사람도 있을 테고 하여튼간에 해방을 맞이한 민족이 얼마나 고달팠겠어 지금까지. 청포는 바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옷이 되겠죠.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뒤에 은쟁반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가 이어지죠. 20번 다음 중 한자어 도금이 잘못된 것은 또 한자 문제. 자, 첫 번째 단어 진료 따라합니다. 볼진, 고칠료 또는 병고칠료, 고칠료의 병고칠료. 주로 이거 뭐라고 하나 이거를 까먹었다 이거. 요게 부수야. 얘가 들어가면 병하고 관련된 글자야. 다 질병하고. 부수에 요게 들어가면 이게 질병하고 관계 있는 글자들이 돼요. 다. 질병을 뜻하는 병자. 쓰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다 요것만 넣으면 돼. 요게 들어가면 요 부수가 들어가면 질병을 뜻하는 글자가 됩니다. 주로. 자, 다음에 도착할 적에 도자 이를 또
이를 또 붙을 착. 붙을 착. 다음에 오진이 아니라 오류죠. 류. 오류. 따라합니다. 그릇할 오. 잘못될 오. 그릇될 류. 잘못할 류. 뜻은 똑같아요, 두 개가. 다음에 이 즐거울 낙자잖아 이게. 그래서 즐거울 낙자가 어두에 오면 두음 법칙에 걸려서 낙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얘는 음과 훈이 세 개가 있어, 세 개. 첫 번째 좋아할 요. 이때 요산 요수라고 읽어야 돼. 요산 요수. 산을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한다. 물을 좋아한다. 요산 요수. 좋아할 요. 두 번째는 풍류악. 음악할 때 악. 풍류악. 세 번째 즐거울 낙. 이때는 낙. 즐거울 낙. 또는 락. 그러니까 락이 두음 법칙에 걸리면 낙이 되잖아. 다시 따라합니다. 좋아할 요. 풍류악. 즐거울 낙. 즐거울 낙. 네,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8회. 자, 1번. 누구의 무슨 시? 김영랑의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라는 시죠.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이거 시인 이름 적어놓으면 바로 답 나오죠. 시인에 대해서 알면. 김영랑은 무슨 시인? 순수 시인.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김영랑 시 중에서 가장 예외적인 시가 도굴차고 요 시예요. 자, 다음 시의 시인의 시 세계와 비교적 거리가 먼 것은 뭐 묻는 문제야 이거. 시인 묻는 문제야, 시인. 여기다 김영랑 끝없는 강물이 이걸 써놓으면 뭐 바로 풀지. 김영랑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1번 순수하고 섬세한 서정을 노래한다. 이게 순수 시인의 특징이지. 순수 시인 그러면 이 순수 시인들이 어떤 시인들이냐면 이 순수 시인에 해당하는 시인들이 모여가지고 시문학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어. 시문학, 문학 잡지. 지금은 문학 잡지가 많지. 지금도 있나? 지금 다 나오나? 문학 잡지? 예전에는 저희 대학 생활할 때만 해도 창비, 창작가 비평. 원래 지금 이제 그게 그 출판사 이름이 돼 버렸죠. 창비사에서 발행하는 창작가 비평이란 그게 원래는 개간지였어. 개간지. 따라해봐. 개간지. 월간지. 일간지. 일간지는 매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문들이 일간지죠. 월간지는 월마다, 주간지는 주마다, 개간지는 계절마다. 그래서 개간지라고 그래요. 개간지. 그러니까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는 알아 다 이 단어를 아는데 개간지는 뜻을 잘 모르더라고 학생들이. 그래서 내가 일러주는 거예요. 개간지는 계절마다 이게 1년에 4번 나오는 그런 책을 개간지라고 하는데 원래 창작가 비평은 개간지였었고 그 월간지 중에 유명했던 게 문학사상이란 월간지가 있었고 현대문학이란 월간지. 저는 집에 그 문학사상 창간호서부터 그게 1950년대 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책방을 뒤지면서 나는 대학 때 취미생활이 책 사다 모으는 거였었어. 책 훔치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말에서 선배들이나 선생님들이 다른 건 다 도둑질인데 책 도둑질은 도둑질이 아니다. 그래서 난 그대로 선생님들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난 그대로 한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나왔던 충남대학에 충남대학에서 발행했던 그 교지 1년에 한 번씩 나오죠. 왜 학교에서 오면은. 그게 충남대학이 1959년 교지 창간호가 나왔는데 그 교지를 거기 그 교지 저기 충남대학 도서관에 그 다 소장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 충남대학 도서관이라고 다 이렇게 찍혀 있는 거. 그걸 내가 다 훔쳐다가 우리 집에 갖다 놨잖아. 지금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책을 이제 좀 어떻게 돌려주고 싶은데 이거 돌려줄 때 이거 뭔가 욕 먹을 것 같아.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사를 못 가는 이유가 책 때문에 이사를 못 가. 책이 한 10,000권이 넘으니까 지금 이사한 지가 한 20년 넘었거든요.
한 24년 전에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이사집센터 직원들한테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뭔 놈의 책이 이렇게 많냐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사 가는 걸 내가 지금 포기하고 있어. 책 때문에. 아마 우리 아파트 무너지면 우리 집에 있는 책 무게 때문에 무너질 거야. 책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책을 그럼 선생님 다 읽었습니까? 아니, 반도 못 읽었어요. 그냥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그냥 좋은 게 책이에요. 자, 봅시다. 시문학, 아까 시문학 얘기하다가 옆으로 가지고 시문학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어서 이 양반들이 저 일제시대 때 그때 이제 시문학에 참여했던 시인들이 이 김영랑, 다음에 정지용, 신석정, 뭡니까 전원 시인 그룹, 다음에 김상용,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문학이란 잡지를 만들고 이제 거기서 순수시라고 하는 시를 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2번 전통적 율격 속에서 음악성을 추구한다. 예, 바로 이 그 순수시의 특징이 뭐냐면 운율이 있어요. 운율. 이 순수 시인들이 주창하는 게 그거야. 시는 음악이다. 그러니까 좀 음악스러워야 돼. 음악스러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 리듬이 있어야 돼. 운율이 있어야 돼. 거기다가 이제 되도록이면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운율을 넣자. 그래서 3번 순수 우리말의 가치를 찾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요거는 순수 시인의 특징을 말하는 거고 4번 견고한 의지로 생명의 본질을 탐구했다. 요거는 생명파 시인. 생명파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유치환, 다음에 서정주 정도가 되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시험에서 보고 있는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서정주의 작품은 생명파 시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게 서정주는 하도 작품이 많아가지고 1기, 2기, 3기로 나누어서 우리가 평론을 하는데 1기, 2기 작품은 우리 공시에 잘 안 나오고 3기 작품이 주로 나와. 그때 이제 그 서정주의 3기 작품의 특징을 세 단어로 그냥 규정해라 그런다면 전통적, 다음에 토속적, 다음에 불교적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책에서 보는 작품들 중에 그 실질적으로 생명파는 한 사람이야. 유치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금음달의 이미지와 거리가 먼 것은 하고 이 수필 나도향의 금음달이라고 하는 수필. 가끔씩 나와요. 이 수필이 우리 시험 문제. 나도향의 나도향 그러면 원래 소설가죠. 나도향의 금음달. 이미지와 거리가 먼 것은 뭐 천상 읽어봐야 되겠네. 나는 금음달을 몹시 사랑한다. 금음달은 요염하여, 요염하다. 뜻이 뭘까요? 아주 쉬운 말로 섹시하다 이런 뜻이겠지. 요염하여. 그리고 이제 요염하다. 그런다면 일단 문제 선택지 요염하마 1번 탈락되죠. 요염하면 가련할까? 요염하면 순박할까? 참 이거 알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천상 작품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 자, 밑으로 내려가서 초생딸과 대조를 하고 있죠. 요 작품은 그 서술 방식 문제에도 자주 나와요. 서술 방식 대조로. 초생딸은 철 모르는 처녀 같은 달이지만 금음달은 그 무슨 원한을 품고서 애처롭게 쓰러지는 원부, 원망할 원자, 부자, 부인 부자. 뭔가 원망이 가득 차 있는 부인. 누구에 대한 원망? 주로 남편이겠지 뭘. 원부와 같이 애절하고 애절한 맛이 있다. 다음에 금음달은 애인을 잃고 쫓겨남을 당한 공주와 같은 달이니까 2번, 4번 되네요. 가련함. 다음에 외로움. 철 모르는 처녀 같은 달이 초생달이죠. 철 모르는 처녀가 순박하지. 순박하면 답이 안 되게 틀린 답이 되겠네. 다음에 금음달은 여기 나오네. 외로운 달이다라고 딱 외로움이 나오죠. 객창 한등, 객창 나그네가 머무는 방에 비치는 불빛. 이런 한자성어예요. 객창 한등, 나그네가 머무는 방에 비치는 불빛. 이 객창 한등의 원래
함축적 의미는 외로움이란 뜻이에요. 외로움. 다음에 밑에 단락에 보면 청상은 청상 과부의 준말이죠. 청상 과부. 청상이란 말이 어떻게 나왔어? 청상, 푸른 치마. 푸른 치마는 언제 입어? 결혼식 할 때. 결혼식을 할 때 입는 치마가 푸른 치마, 푸른 치마에 빨간 웃도리를 입어. 그리고 쪽도리 쓰고. 그러면 청상의 과부가 돼서 결혼식을 하는 순간에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상과부라고 그러죠. 그냥 과부가 아니라 청상과부는 쉽게 말하면 남편과 첫날 밤을 치러보지 못하고 과부가 된 경우를 청상과부라고 그래. 아무나 다 청상과부라고 하는 거 아니야? 다음에 옆으로 와서 금음달은 공중에서 번듯하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푸른 빛이 있어 보인다. 이때 금음달은 공포의 대상이 되죠. 무서워. 비수 같아. 칼 같아, 칼.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어떻든지 금음달은 가장 정 있는 사람이 보는 중에 또는 가장 한 있는 사람이 보아주고 또 가장 무정한 사람이 보는 동시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보아준다. 여기 다 정리되어 있네. 정리되어 있기는. 내가 만일 여자로 태어날 수 있다면 금음달 같은 싫어 나는. 다음에 3번. 다음 조건을 반영한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제,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조건을 잘 봐야죠. 표현, 예를 들어서 예시, 나 예증으로 가겠죠. 다음에 세 번째, 속담과 서리법. 지금 조건이 꽤 많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중에서 한 개보다는 한 2개 정도. 자기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만 골라.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뭐 예시, 나 무슨 뭐 속담 이렇게 고르든가 예시나 서리법 고르든가 자기 구미에 맞게 골라서 일단은 거기에 맞는 거를 추려. 잘 고르면 한 방에 추릴 수 있어. 한 방에. 좀 잘못 고르면 한 2개 정도 나올 수 있고. 자,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면은 비유는 됐죠. 비유. 지금의 위기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상인들 각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예시가 없어. 다음에 속담은 있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다음에 서리법도 없어. 그죠? 다음에 달도 차면 기운다.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상인들 스스로 힘과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주제는 맞는 것 같은데 예시가 없어. 속담은 있어. 근데 서리법도 있어. 그럼 예 하나가 없네 이거는. 다음에 3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죠. 나는 다른 나라는 막 사재기도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왜 사재기도 안 하는 거야? 엄마, 아빠, 아버지한테 가서 집에 가서 사재기 좀 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사재기라도 좀 해야 좀 내수 경기가 좀 진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도대체 이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겠어.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대잖아. 저 한국 사람들 저렇게 저 난리를 피고 있는데도 사재기를 안 하는데 딴 나라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막 마트가 막 텅텅 빈대잖아. 물건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저렇게 느긋할 수 있을까? 저 나라 막 무지하게 지금 코로나로 좀 난리가 났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의 시민의식이 좋게 말하면 성숙이 됐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재기 해야 돼요. 지금 사재기 할 때야 지금. 그래야지 지금 경기가 돌아갑니다. 구분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속담 나왔고 전통 방식으로 농기구를 만드는 재래시장의 대장간은 우리의 전통 수공예를 지키는 대장간 이에 나왔고 정부는 이러한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서리법이 안 나왔네. 그다음에 낙순물이 대도를 뚫는다. 속담 나왔고 시장을 찾는 손님들 이 상인들과 함께 목공 기술을 배우고 목공 기술이 이게 구체적인 사례예요. 배우고 만드는 공방처럼 상인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모여서 발전을 이룬다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서리법까지 나왔고 정답 4번. 다음에 4번.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보 파악이거나 정보 추리 정도 되는 문제가 되겠죠. 정보 파악이거나 정보 추리. 자, 일단 지문을 읽습니다. 우리 해동 삼국은 할 적에 해동은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이고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의미하는 말이겠고 오래되어 그 사실이 응당 책에 밝혀져야 되겠기에 늙은 신에게 명하여 이를 편집토록 하셨으나 스스로 돌아봐도 부족한 따름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성상폐하께서는 하고 중략 그는 이거 지금 상소문이에요. 상소문. 성상은 임금님을 의미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김부식의 진삼국사기표, 예, 진삼국사기표는 바로 김부식 선생이 삼국사기를 왜 지었는지를 밝히는 삼국사기의 머릿말 같은 글이라고. 머릿말이 아니라 머리말. 환장해요. 머리말. 예. 아직도 38년 살고 있어. 나는 머리말 같은 그런 글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선택지를 보세요. 왕명으로 사설을 편찬해 널리 보급시켰다. 2번 어쩌고 저쩌고 3번 4번 쭉 읽어보시고 다음에 선택지 내용을 기억한 상태에서 중략 뒷부분을 빨리 읽어가면서 선택지에 나왔던 내용들을 확보하시면 되겠죠. 오늘날 학사대부들이 나오잖아. 학사대부 4번에. 이제 그 내용이 맞나 안 맞나 확인만 하면 되죠. 오경 제자의 글 및 지난 역대 사서에 대하여는 간혹 환하게 알아 상세히 말하는 자가 있지만, 즉 중국의 역사는 잘 알아. 문제는 있지만 뒤가 문제지요. 역적 관계 연결어. 우리나라의 일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아득하여 그 전말을 알지 못하니 매우 개탄할 노릇이다. 요게 정답이죠. 요 문장이. 정답 4번. 자, 다음에 5번. 예, 글의 짜임, 글의 그 논리적 구성에 관한 문제가 나왔죠. 이런 문제 나오면 좀 골아프죠. 자, 봅시다. 기억. 말하는 이나 듣는 이에게 그 대체적으로 머릿속에 이거 넣고 시작하면 돼. 그 단락의 구성 공식 내가 알려줬잖아. 처음에 주지문, 일반적 진술, 설명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부연 설명.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상술. 그 다음에 결론. 설명문 이렇게 나가고 100% 사실문으로 돼 있고. 표정들이 또 한 번 써줘야 되는 표정인 것 같은데, 나 느낌이 표정들이 단락에서 문장 구성. 단락에서 문장이 구성되는 공식이에요. 공식. 설명문인 경우에 처음에 주지문 나간다고 그랬죠. 설명문은 100% 뭐로 되어 있는 글? 사실문으로 되어 있는 글. 설명문 다음에 화살표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 화살표는 수학에서 포함 관계를 의미해. 화살표가 간 쪽이 포함한다,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라고, 이런 뜻. 다음에 부연 설명. 다음에 상술. 다음에 결론. 이렇게 하는데 부연 설명이나 상술 어느 한쪽이 빠질 수도 있어. 꼭 뭐 두 개를 다 넣을 필요는 없어. 근데 대체적으로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논설문 같은 경우. 주지문. 이때 논설문의 주지문은 의견문이죠. 의견문. 그때 부연 설명 대신에 뭐가 들어가? 근거 제시. 논설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어떤 문장? 이 문장. 근거 제시할 때는 어떤 문장이 문장이 가장 많이 쓰여? 이유 제기문이라고 하는 거. 따라해. 이유 제기. 이유 제기. 어떤 스타일의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때문이다 붙어 있는 문장 그냥 남기지 말라고 그랬지요. 다음에 상술, 다음에 결론. 그때 설명문에서는 부연 설명이나 상술 어느 쪽 한쪽은 빠져도 돼. 빠져도 큰 문제가 없는데 논설문에서는 근거 제시는 빠지면 절대 안 돼. 얘는 빠져도 돼. 얘는 상술은. 그때 이제 상술할 때 쓰이는 서술 방식이 바로 예시, 예증, 비유, 유추, 비교, 대조 뭐 이런 것들. 이게 상술에 쓰이는 것들. 일단 요게 이제 기본 패턴이니까 단락에 요 기본 패턴을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 요 지문을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글의 구성은. 말하는 이나 듣는 이에게 미치는 말의 힘은 그대로 사회 질서에 영향을 준다.
핵심어는 말의 힘. 말의 힘이 뭔가 영향을 주는데, 사회 질서에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주는지, 왜 주는지 그건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주지문. 무슨 진술? 일반적 진술. 여기 일반적 진술. 여기 얘네들 두 개가 구체적 진술. 그래서 구체적 진술은 일반적 진술에 포함된다요. 그래서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또 얘도 일반적 진술. 그러니까 이 문장하고 같은 문장이 어디 있어? 앞에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일반적 진술. 두 개가. 다음에 가운데 있는 얘네들이 구체적 진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니은 보세요. 사회의 각박함과 거센 현상은 사람의 심리에, 지금 기억 문장은 일반적 진술. 사회의 각박함과 거센 현상은 사람의 심리에 그대로 반영되고 다시 그것은 음성을 수단으로 하여 된 소리와 거센 소리로 나타난다고. 지금 거의 상술이잖아. 상술 이거는. 그래서 1번 기억은 디귿, 리을, 미음의 일반적 근거가 먼저 나오는 법칙이 없어요. 여기 지금 공식이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기억이 뭐가 돼? 주지문. 그 다음에 니은은 뭐가 될 것 같아? 부연 설명이거나 상술이거나 논설문인 경우에는 근거 제시거나 이게 나와야지. 그래서 이때 니은은 사회 질서에 영향을 주는데, 그 사회 질서에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된 소리와 거센 소리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다음에 디귿, 된 소리와 거센 소리는 이처럼 사회상의 원인을 두고 있다. 그때 지금 니은은 기억의 이유이다. 아니, 니은은 기억의 이유가 아니라 부연 설명 또는 상술 이렇게 가야지 맞지. 다음에 3번에 디귿은 니은의 원인 분석이다. 디귿 원인을 두고 있다 그랬죠. 즉 된 소리와 거센 소리는 이처럼 사회상의 원인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디귿은 니은의 원인 분석이 맞네. 니은에서는 그냥 거센 소리와 된 소리 이 얘기만 나왔어요. 그럴 때 거센 소리와 된 소리가 왜 자꾸 늘어나냐? 사회가 자꾸 이렇게 각박해지니까, 그러니까 거센 소리와 된 소리가 나타난다고 그 원인을 디귿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다음에 리을, 이 된 소리와 거센 소리는 사람의 마음이나 사회 인심을 더 각박하게 하고 격화시키는 반작용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리을은 디귿의 부연 설명. 똑같은 내용이잖아. 디귿하고 리을하고. 오케이? 똑같이 원인이 된다고 또 끝났잖아. 서술어가. 그죠? 그럼 디귿이 더 자세해? 리을이 더 자세해? 리을이 더 자세해야지. 길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가 부연 설명. 디귿에. 미음, 말은 이와 같이 이루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말의 반작용은 사람의 간섭과 손길로 막아야 한다고 필자의 관점, 주장이 나와 있죠? 결론. 그래서 기본 패턴은 이 패턴이야. 이 패턴. 이 패턴에서 조금씩만 바뀌는 거예요. 조금씩만. 그리고 대체적으로 문제가 나올 적에 첫 문장은 대부분 다 주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6번. 네, 문장 단락의 순서 묻는 문제. 일단은 첫 번째 이게 문장이죠. 첫 문장이 일단 독립됐으니까 그걸 읽고 거기서 제재와 관점부터 찾아내야지. 어떤 문화의 변동은, 그러니까 제재는 문화의 변동에 대해 쓰는 거예요. 결코 외래 문화의 압도적 경향이나 이식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라 뒤가 중요한 거지. 수용 주체의 창조적, 능동적 측면, 요게 핵심어죠. 문화의 변동은 수용,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여?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의 것이다. 매우 복합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말했다면 이 글은 뭐에 대했을까? 매우 복합적인데 어떻게 복합적일까? 구체적으로 복합적인 이유가 뭘까? 복합적인 내용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나오겠네. 그죠? 뒤에. 자, 그래놓고 기억 그리하여 니은 이러한 디귿 즉 미치는 게 뭐냐면 다 지시어나 연결어가 다 앞에 붙어 있다는 거죠. 이거 갖고 싸울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지 이제는. 또 선생님 그리하여는 맨 뒤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리하여가 주로 이제 인과관계 연결로 쓰이기 때문에 맨 뒤로 가는 게 옳긴 한데 이 정보의 포진상 정보가 위치하는 정보의 흐름상 그리하여가 붙었다고 다 뒤로 가는 것도 뒤로 갈 가능성은 가장 많아요. 가장 많긴 한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의 이 문장들 앞에 그리하여, 연결어, 이러한, 지시어, 즉, 연결어 다 붙어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 갖고 문제 풀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뭘 갖고 문제 풀어야 돼? 정보의 흐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뭘 찾으면 돼?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우리 읽었던 문장에서 뒤쪽에 나와 있는 정보가 그 다음 문장이나 단락에서 어디 이어진다고? 앞에 이어진다고요. 이거 지워도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나타난 정보가 여기 이어지고 여기 나타난 정보가 여기 이어지고 여기 나타난 정보가 여기 이어진다고. 예전에 문제가 좀 쉽게 나올 때는 연결어나 지시어만 봐도 문제를 풀 수 있게 줬어요. 근데 지금은 연결어나 지시어만 가지고 풀리는 문제, 이 문제 없어. 거의 없어. 이제는 안 나와요. 그런 문제가. 자, 그럴 때 지금 첫 번째 단락에 뒤에서 나온 핵심어가 수용 주체의 창조적, 능동적 측면. 요런 단어를 갖고 있는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문장은? 그치요. 딱 보이죠. 그죠? 그럼 니은이 제일 앞에 있으면 돼.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4번. 자, 그렇다면 즉이 먼저일까? 통상 우리 문장의 구성상 통상 즉이 먼저일까? 그리하여가 먼저일까? 그리하여가 뒤로 가겠지요. 그럼 문제 풀리네요. 이렇게. 그때 써먹는 게 연결어인지 그때 써먹는 거야. 세 개가 다 연결어나 지시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연결어나 지시어 갖고는 못 써먹어. 그때는 뭐 처음에 풀 때는 뭘로? 정보의 흐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어? 즉과 그리하여 요게 있죠. 즉은 무슨 관계 연결어? 부연 설명할 때 쓰는 거.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게 부연 설명할 때 쓰는 거. 그러면 아까 여기 어디 갔어? 지웠네. 부연 설명 다음에 뭐예요? 결론이잖아. 그것만 잘 생각해봐도 그래놓고 정 궁금하면 보시면 되지요 이제. 그래서 니은의 뒤에 나와 있는 정보가 있죠. 외래 문화 요소의 수용. 외래 문화 요소의 수용. 그리하여 외래 분화가 아니라 문화입니다. 문화. 외래 문화 중에서 그래서 니은 끝에 나와 있던 외래 문화가 기억에 지금 외래 문화 나와 있고 다음에 디귿에 보면은 문화의 창조적 능동적 측면이라고 또 그대로 또 나오고 있죠.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놓고 디귿에 외래 문화의 수용 뒤에 또 나와 있죠. 그렇게 본다면은 순서는 니은 디귿 기억이 거의 맞죠. 다음 넘어가서 요거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속 많이 읽었던 글이죠. 가달락만입니다. 가달락. 중요한 지문. 연암 박지원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민족문화의 전통에 관한 해명의 열쇠를 제시하여 주는 것이 아닐까 여기. 민족문화의 전통에 관한 해명의 열쇠. 요게 이제 가장 핵심어고 문제 보니까 이 글에 제기된 문제 해결 방법으로 필자가 취하고 있는 방식은 문제 해결 방법, 즉 서술 방식 묻는 문제. 1번 개별적 사례를 검토하여 문제를 해명한다. 개별적 사례를 검토하는 순간 이 추리는 귀납추론이 되겠죠. 귀납추론. 일반적 원칙을 내세워 이거는 연역추론. 3번 대상의 개념을 규정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그다음에 4번 사실의 대조와 검증의 대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글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전통에 대한 필자의 정의가 내려져 있어. 두 번째 단락에. 나달락에 보면은 그 중간쯤 보면은 과거에서 이어온 것을 객관화하고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 비판을 통해서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전통이라고 하자. 이렇게 필자의 개념, 전통에 대한 개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7번 정답은 3번이 돼요. 이 글을 한 2번 읽어봤잖아. 근데 일부러 안 읽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자, 다음에 8번 최고봉과 같은 의미로 쓸 수 없는 단어. 어휘 문제죠. 태두. 따릅니다. 클태. 말두. 이때 말두 할 때 말은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이에요. 이게 한 되보다 큰 거 말. 다음에 이 태두는 원래 태산북두라고 하는 한자성어의 준말이야. 태산 북두. 태산의 북두칠성 북두. 여기서 앞 뒤 글자 따서 태두 이렇게 만들어. 다음에 남상 따릅니다. 남상. 예. 따릅니다. 넘칠남. 넘치니까 앞에 삼수변이 붙어 있죠. 물과 관계 있으니까. 다음에 상자 잔상. 잔. 술잔 할 때 쓰는 잔. 그 잔이에요. 뭐 굳이 이 남상 할 적에 그 요거는 한자는 뭐 잘 몰라도 돼. 이 정도 수준의 한자가 한자 시험 문제 안 나와. 이거 좀 어려워요. 이 한자들은. 이렇게 어려운 한자들은 꼭 굳이 체크를 안 되면 남상의 남자 앞에 뭐가 붙어 있어?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것만. 그래서 이 남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냇물이라는 뜻이에요. 시냇물. 그러니까 아무리 큰 강도 여러 갈래의 작은 시냇물들이 모여야 큰 강이 된다. 그래서 사물의 기원 처음 시작, 강이 처음 시작되는 곳은 시냇물이잖아. 그 어떤 사물이 어떤 현상의 처음 시작되는 그런 부분을 남상이라고 그래. 남상. 정답이죠. 다음에 거목 클 것자에 나무 목자 큰 인물을 비유해서 하는 말. 홍곡 따라해 기러기홍 고니곡 몰라도 돼. 이 한자도. 기러기와 큰 기러기와 고니를 이르는 말로서 역시 이것도 큰 인물을 이르는 말.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1번, 3번, 4번은 다 큰 인물을 이르는 말. 그다음에 9번 문제. 9번은 이 지문을 제가 좀 읽어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에요. 근데 요거 읽으며 설명하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한 10분 이상 걸려요. 넘기고 11번 시도 넘기고 다음 시간에 해달라고 하세요. 꼭 시간상으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맞춤법 12번 13번까지 하고 끝냅시다. 맞춤법 공예의 찌들은이 아니라 찌든이라고 그랬죠. 찌든. 찌든. 다음에 2번 딱지를 떼었다. 맞잖아. 보자. 떼다. 라고 하는 어근형이 있죠. 근데 지금 문장은 귀갓길에 과속하여 교통순경에게 딱지를 누가 누구에게 뭐뭐를 사동사죠. 그러면 이거 사동사 떼이다요. 이거의 과거형 떼이었다요. 이거의 준말 이렇게 돼야 되지. 떼었다가 아니라 떼였다가 맞는 거죠. 떼였다.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떼이다. 사동사니까. 자, 다음에 3번. 회갑 선물로 광목 세자가 아니라 석자, 넉자. 그다음에 석자, 넉자, 두자. 네. 다음에 4번. 그는 돈 문제 때문에 영수를 야멸치게 기본형 야멸치다. 기본형 야멸치다. 그러니까 그 아주 매우 이기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매우 이기적이다. 야멸차다도 표준어입니다. 야멸치다도 표준어, 야멸차다도 표준어. 다 같은 말. 그러니까 복수 표준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멸치다와 야멸차다는. 다음에 13번.
쓰려거든이 아니라 기본형이 쓰다죠. 쓰다. 그래서 쓰려거든 이렇게 돼야지. 쓸의 리을이 빠져나가야지. 다음에 너 이놈 개 서에 뭐가 붙은 거야? 어시 붙은 거지. 그럼 쌍시옷이 가야지 이렇게. 시옷이 가는 게 아니라 쌍시옷. 서에 시옷이 아니라 쌍시옷. 섰거라 할 적에. 자, 다음에 3번 도굴꾼들은 우리 문화재를 몰래 세벼서 기본형 세비다. 표준어입니다. 훔치다의 속된 말. 훔치다의 속된 말이라도 표준어는 표준어야. 뭐 속된 말 욕설. 욕설 개새끼 찾아봐. 나와 안 나와 사전에 표준어로 나와요. 대신 속된 말 속어로 나오지. 그러니까 속된 말은 되도록 쓰지 말자는 거지. 얘가 표준어가 아니라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해 세비다. 세비다. 표준어입니다. 훔치다의 속된 말. 다음에 아까 나왔었죠. 녹슬은 녹슨.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그 간디의 물레. 여기 9번 지문의 제목이 간디의 물레. 아주 유명한 글이에요. 다음에 정한무의 나비와 여행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게 8회인가? 8, 9, 10. 넉넉하게 한 11회까지 일단 풀어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